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오늘 장이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파월이 이제 금리 조정을 약간 신중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퍼지는 것 같아요. 참 잘 나갔었어요. 증시가 어제 새벽만 해도 갑자기 파월 이 아저씨가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훅간에 한 방에 쭉 빠지더라고 그냥. 응? 참 잠이 안 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그 연방준비제도가 18일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지 넉 달 만에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고 그렇게 나서다 보니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반영된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 보편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도 고려한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그 FOMC 정례회의 뒤에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서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여졌다.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이 되면 내년 금리 인하 가능 폭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어서 오늘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책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새 국면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이번 결정에 이견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FOMC 구성원 12명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그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마쿠에서는 3회 연속 금리 인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제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풀이됩니다. 실제 FOMC 위원들의 금리 인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보니까 19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내년 금리를 3.75에서 4%로 봤더라고요. 3.75에서 4%. 그리고 4명이 4.0 이상을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 기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 것에 대해서 올해 높아진 물가 지표랑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몇몇 위원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내년 금리 전망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음을 알렸고요. 다만 그는 우리는 실제 그 정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매우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FED는 이날 그 경제 전망 예측을 통해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종전 2%에서 2.1%로 상향을 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의 경우 내년 말 기준으로 2.5%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9월에 2.1%에 비해 높아진 것인데 내년의 실험들은 9월 회의 때보다도 0.1% 정도 낮은 한 4.3%로 전망을 했고요. 경제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고 실험률은 낮아진 대신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에 1월 FOMC에서 FED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1%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팍팍팍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또 마이크론이 또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골 때리더라고. 마이크론도 잘 가다가 갑자기 꼬라박았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바로미터격이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내년도 전망을 내놨어요. 가이던스가 좋대. 가이던스가 투심에 충격을 안겨줬다. 25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전망치로 마이크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를 제공을 했어요. HBM 등 AI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재확인했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발생할 재고 조정에 따른 실적 부진의 골짜기가 기존의 전망보다 더 깊은 것임을 시사한 게 그 투심에 그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레거시가 문제다.
글로벌 메모리 탑2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향방과 이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거시 반도체 부진의 영향으로 HBM 등등 해서 AI용 그 반도체 밸류 체인 내 입지가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더 두드러질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죠. 하여튼 시장의 전망보다 매출 12%, EPS 25%나 밑도는 마이크론의 전망치.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EPS도 미 월가 예상치 1.75달러를 소폭 넘어선 1.79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 분기, 7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다만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향후 실적 전망치는 실망감을 좀 안겨줬습니다. 실망감을 안겨준 수준이다. 사측이 제시한 2025 회계년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니까 77억에서 한 81억 달러로 중립값 기준으로 미 월가 예상치 대비 12.12%나 밑돌았고 EPS 가이던스도 1.33에서 1.55달러 5달러로 중립값은 시장 전망치 1.92달러 대비 25%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CEO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기년도 하반기에는 성장세로 돌아설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25년 PC 시장이 약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성장 대부분은 하반기에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CEO가 AI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 덕분에 25년까지 생산 예정된 HBM에 대한 판매를 완료했고 HBM 시장 내 점유율을 더 높여갈 거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곧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장에서 4.33% 하락했는데 이게 또 그 시간의 거래에서 16.7%나 폭락을 하는 거야. 86.60달러로 다시 8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방 압력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국내 증권사들도 하반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분기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은 지난 8월에 14조 7,926억이었는데 이달 기준으로는 9조 한 2,80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37.2%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도 8월 45조 3,200억에서 현재는 35조 5,596억 원으로 21.5%나 내려왔네요. 하이닉스 역시도 삼성에 비해서 폭은 작은데 하향 조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은 8월 8조 5,711억에서 이달에 8조 481억 원으로 연간 예상 영업이익 컨센은 24조 1,168억 원에서 23조 4,408억 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 마이크론에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조정세가 불가피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내놨잖아요. 그만큼 HBM 경쟁력이 실적과 주가 흐름에 더 중요한 상황이 놓이게 겁니다. HBM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좀 빠지죠. 2.9% 53,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밀리면 5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는 보여줍니다. 53,000원까지도 밀리겠다.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44,450원인데 많이 밀리면 44,200~300원까지는 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한 2% 가까이 빠질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현재 4.8%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74,700원 가리키고 있네요. 하여튼 국장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